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영하 20도의 냉동창고에 얇은 면, 옷 한 장만 입고 들어가 꼬박 일주일을 버티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99%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 불가능한 미션을 실제로 완수하고 심지어 웃으며 복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50대에서 70대 남성들, 우리의 아버지와 형님들입니다. 오늘날의 첨단 방한복도, 군용 핫팩도 없던 시절, 그들은 왜 살을 에이는 칼바람 속에서 땅을 파고 누워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의 정신력은 어떻게 신체의 한계를 극복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5070 세대가 겪었던 혹한기 훈련의 충격적인 실체와 그 속에 담긴 눈물겨운 생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영하 30도, 체감 온도의 함정. 우선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강원도 철원이나 화천의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기상청 공식 기록은 영하 20도였을지 몰라도 산꼭대기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섞인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피부에 칼을 대는 듯한 물리적인 통증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은 저체온증이라는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됩니다.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급감하고 32도 이하로 내려가면 의식을 잃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절 장병들은 이것 하나로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로 전후의 체온입니다. 챕터 2, 비닐 한 장의 과학과 생존의 비결. 당시 혹한기 훈련의 상징은 텐트가 아니라 이른바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보급된 천막이 부족하거나 얼어붙어 제 역할을 못할 때 병사들은 커다란 비닐을 덮고 그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이 비닐 한 장이 만드는 온실 효과는 과학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람 한 명이 내뿜는 열기가 약 100와트 정도의 전구 하나와 맞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좁은 공간에 10명의 장병이 모이면 1000와트짜리 난로를 켠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습기는 차고 숨은 막히지만 그 불쾌함이 곧 생존의 온도였던 셈이죠. 비유하자면 마치 펄펄 끓는 찌개 냄비 안에 김이 뚜껑에 맺히듯 장병들의 호흡이 비닐벽에 얼어붙으며 단열층을 형성했던 겁니다. 챕터 3, 맛의 기억, 찬밥과 뜨거운 눈물. 혹한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식사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배식된 국은 받는 순간 얼음막이 생기고 밥은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전설의 조리법이 있죠. 바로 반찬통에 밥과 국을 다 때려 넣고 흔들어 먹는 것입니다. 식기 전에 열기를 보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왜 굳이 그런 고생을 사서 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엔 단순한 고통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핍이 만드는 연대감입니다. 나보다 더 떨고 있는 동료에게 내 장갑 한 짝을 건네고 얼어터진 발을 서로 비벼주던 그 기억,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궈낸 끈질긴 생명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챕터 4, 시대별 방한 장비의 흑역사와 라떼의 지혜. 자, 이제는 조금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대별로 우리 몸을 지켜줬던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만 해도 기능성 의류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당시 보급된 방한복은 소위 깔깔이라고 불리는 퀼팅 내피와 두툼한 면, 재질의 야전 상의가 전부였죠. 지금의 고어텍스와 비교하면 바람막이 수준도 안 됐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시 장병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선택한 최고의 첨단 소재는 다름 아닌 신문지였습니다. 웃음이 나오시나요? 하지만 이건 매우 과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신문지의 미세한 종이 섬유 사이에는 수많은 공기층이 존재하는데 상해 안에 신문지를 여러 겹 겹쳐 놓으면 공기 단열층이 형성되어 체온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혁신적으로 막아줍니다. 마치 오늘날 가볍고 따뜻한 에어 젤 소재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군화는 또 어땠나요? 통가죽으로 된 군화는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어 마치 얼음 신발을 신은 듯한 고통을 줬습니다. 이때 우리 아버지들이 썼던 비책은 바로 여분의 양말과 비닐봉지였습니다. 양말 위에 비닐을 쓰고 다시 양말을 겹쳐 신는 식이죠. 발의 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 눅눅해지긴 했지만 외부에 찬 기운이 발가락 끝을 얼리는 것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습기를 희생하고 온기를 택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챕터 5 수경지의 밤 침낭 안에서 벌어진 사투. 훈련의 꽃은 역시 야외 수경입니다. 산비탈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고 텐트를 칩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열, 아니 냉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땅바닥에 집단을 깔고 그 위에 텐트를 쳐도 새벽 2시쯤 되면 등 뒤로 얼음 송곳이 찌르는 듯한 한기가 올라옵니다. 당시 보급된 침낭은 솜이 다 죽어 얇디 얇았습니다. 여기서 5070 선배님들만의 노하우가 나옵니다. 바로 수통의 활용입니다. 취사장에서 얻은 뜨거운 물을 수통에 가득 채워 수건으로 감싼 뒤 침낭 안발 끝에 넣어둡니다. 이간이 온수 매트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동상에 걸리느냐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느냐가 결정됐습니다. 지금 보면 소박하기 그지없지만 그 시절 그 수통 하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난로였습니다. 챕터 6 정신력이 만든 생물학적 기적. 과학계에서는 인간의 정신력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플라세보 효과처럼 말이죠. 혹한기 훈련장에서 우리는 이 이론의 실사판을 봅니다. 영하 20도에서 알통 구보를 하고 얼음을 깨고 계곡물에 들어가는 냉수 마찰은 언뜻 보면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자극은 우리 몸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 일시적으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무조건 정신력으로 버티라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내 가족이 떨게 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강한 목적의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고 통증 임계치를 높여줍니다. 즉, 그 시절 여러분이 견뎌낸 추위는 단순히 몸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었던 마음의 근육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챕터 7 복귀 행군 승리자들의 노래. 일주일간의 지옥 같은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40km 행군. 발바닥에는 주먹만 한 물집이 잡히고 어깨는 단독군장 무게에 짓눌려 비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부대 위병소가 보이기 시작할 때 장병들이 목청껏 부르는 군가 소리는 산천을 울립니다. 이상하죠? 몸은 만신창이인데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찹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의 보상 단계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극복했다는 성취감이 뇌를 지배하며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5070 세대가 오늘날까지도 술자리에서 군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생담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성취를 맛보았던 영광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이제는 군대에도 최첨단 방한복이 보급되고 1인당 지급되는 핫팩도 넉넉합니다. 비닐 한 장의 의지에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시대는 지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따뜻한 안방과 평화로운 일상은 과거 영하 30도의 칼바람 속에서 신문지를 가슴에 품고 밤을 지새웠던 그분들의 인내가 쌓아올린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경이로운 전설로 5070 세대에게는 뜨거운 훈장으로 남을 혹한기 이야기.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영하의 추위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눌 전우가 사라지는 차가운 마음이 아닐까요? 그 시절 그 추웠던 언덕에서 서로를 지켜줬던 모든 아버님과 형님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혹한기 생존 꿀팁이나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하트를 눌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